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게 제일 큰 소식이었죠. 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오늘 그 한은희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3.5로 5번째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 한은은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연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2021년 8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올해 1월까지 3.0%포인트 인상한 이후에 올해 2월, 4월, 5월, 7월 그리고 오늘까지 5차례 연속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오늘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보니까 네.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 또 우리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3.5%로 동결하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릴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올릴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기대를 시그널을 준 적은 없고요. 예. 현재 동결은 하지만 여차하면 우리가 바로 올리겠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은이 봐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좀 올려야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좀 줄이고 환율도 좀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올리면 우리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나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올리고 3.5로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각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되고 네. 그러면 또 돈이 또 풀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하는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지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안 네. 올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대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예. 돈들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기대는 지금 심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런 워딩을 또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 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모두가 당분간 연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은이 밝혔는데요. 네. 지금 3.5에서 0.5%포인트 언제든지 우리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모든 금통위원이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한 번 더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진행 중입니다. 예. 내일쯤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달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외환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역시 이제 외환 변동성 커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 그에 따라서 물가 변동성, 그러니까 물가도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대출 증가세 계속 확대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다음 달 0.25 정도만이라도 올리면 우린 그 다음에 열리는 금통위 회의 때 우리도 한 0.25 정도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미 역대 최대 금리 차인데 또 여기서 0.25%까지 더 올려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과연 우리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 아마 1차로는 하는 지켜볼 겁니다. 네. 하지만 만약 흔들린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진짜 1,400원대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 원화 약세가 원체 좀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트리거가 작용이 됐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외환 시장에서는 1,350원 이상으로도 지금 원화 약세 갈 거다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진다면 역시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가계부채 문제예요. 신용대출은 지금 이제 빚을 갚는 것 때문에 네. 그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일에 한은이 올 2분기 가계신용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가계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계가 빌린 대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그 금액 합쳐서 이제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계대출 분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지금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주담대가 늘어난 게 보니까 2분기에 14조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난 분기에 4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번에 1분기에는 14조 원. 그러니까 1분기 사이에 또 10조 원 이상 더 잔액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4조 원 지금 계속해서 줄면서 일단은 신용대출에 대한 빚은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보니까 지금 빚 갚는 속도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이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9조 5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한은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금리 상태다, 긴축 상태다 말은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또 금리를 한번 올리고 싶은데 네. 이거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는 이제 감내할 만하다라면서 계속 지금 돈을 빌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올린다는 게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빚을 갚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빚이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그널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예. 지금 또 정부가 최근에 이제 주택 연착륙을 시도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시장이 지금 대출 규제를 좀 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영향이 좀 크다라는 지금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거는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보면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하는 발표 중에서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금리 동결보다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예. 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2.2% 기록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석 달 전에 예상했던 2.3%에서 0.1% 낮춘 겁니다. 네. 지난 2월에 처음에 한은이 생각할 때 내년도 우리 성장률이 한 2.4는 될 거라고 봤는데 예. 5월 달 가니까 2.3으로 낮췄고요. 예. 지금 8월 달 오니까 2.15. 그러니까 석 달마다 지금 0.1%씩 계속 낮추고 있는데 예. 여기 사실은 좀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 말은 내년까지도 우리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올해 상저 하구를 기록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 경제가 터닝할 것이다 라고 네. 봤는데 네. 지금 한은이 제시한 것 보면 내년도 성장률도 우리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좋지 않은 경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은이 오늘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성장률 회복이 더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 부진 이게 예상 밖에 나쁘다라고 본 것을 이제 한은이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한은이 얘기하기가 지금 2.2%로 내년 성장률을 일단은 예측을 했지만 네.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부진이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는 1.9에서 2.0%까지 우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1.4%로 네. 일단은 지난 5월달에 얘기했던 거랑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중국 부동산 부진 이어질 경우에 그게 아니라 1.2에서 1.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뒤에 또 붙이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발 이 파괴력 이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 전반적인 성장률 경기 좀 좌우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1997년 이후에 1%대 성장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제 기억이 아마 지금 처음이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가 예. 보통 지금 성장률 얘기할 때 그 잠재 성장률 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년 연속 2%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침체, 거기다가 플러스로 혹시 성장 동력 자체가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내수가 좀 떠받쳐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가가 네. 올라서 실질 소득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일단 내년도 성장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어떤가 지금 봤더니 오늘 그 통계청에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네. 2분기에 우리 그 모든 가구의 그 소득이 명목으로 0.8%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물가까지 감안한 실질 소득을 보니까 3.9%가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거 통계가 잡힌 이래 역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우리 그 가계의 지금 소득이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득이 많이 줄어든 이유 뭐냐?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첫째로는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같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한시 지원이 중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보니까 증가율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보니까 0.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거 그만큼 지금 많은 소득을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좀 비상한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경제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